100세 시대 행복한 삶의 우선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건강한 수다, 금요 건강 토크.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원장,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네,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 또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죠. 하지만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칼로리 흡수를 줄여준다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 건강 토크, 오늘은 다이어트를 도와준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은 없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개그맨 남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끊임없이 예.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 이거 좀 땡겨요. 날라죠.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 예. 라는 광고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또 SNS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편의점, 또 미용용품 전문점 등에서 판매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지만 이런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다이어트 효과를 진짜 보려면 어떻게 좀 복용한다면 복용해야 하는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질문부터 남정미 씨가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청취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상시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는데요. 회식 등의 이유로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그동안 탄수화물 적게 먹은 게 무색할 정도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식품 엄청 먹게 됩니다. 또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과식했을 때만 먹으려고 칼로리 커팅제를 사려다가 이게 하루 먹는다고 효과가 있을까?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럼 먹으나 마나 아닐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과식했을 때만 그날 먹은 칼로리 흡수 방지 차원에서 며칠만 이런 제품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칼로리 커팅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칼로리 커팅제의 원리가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을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합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중 근손실을 방지해주는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렵네요. 어렵게. 참 전문가 어렵네요. 질문. 무슨 질문이었지? 일단 다시 한번. 네네. 먼저 처음 거. 이 칼로리 아니, 일단 커팅. 자, 과식하고도 아니, 이 칼로리 커팅제 먹으면 칼로리 커팅제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요? 아니죠. 네. 이 상품명에 이런 거 있거든요. 비스무리한 거. 음. 예, 먹었던 거 없었던 걸로 뭐 이런 것도 그렇지. 있고. 네. 예, 그리고 칼로리를 이제 없애준다. 칼로리 자르는 이런 그 상품명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흡수를 안 우리가 안 시키면. 시켜주겠다.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자체부터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뭐 요거 어떤 건지 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칼로리 커팅제라고 일명 붙여지는 것들이 자, 이게 그냥 무슨 건강식품점이나 또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팔린다라는 것 자체가 약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약은 아니고 네. 그냥 식품 계열일 텐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약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칼로리 커팅 그러면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이충원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그러니까 흡수를 좀 덜하게 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또는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된 그 개별 기능성 원료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 보면은 정체불명의 이제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칼로리 커팅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지방의 흡수를 차단해 준다라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2000년 초에 등장했었거든요. 뭐 니칼 이런 네, 것들 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네. 실수한다는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방 성분을 먹었을 때 그 지방을 분해해 주는 리파제라고 하는 네. 그 효소의 작용을 차단을 해 버리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 분해가 되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될 텐데 흡수가 안 되니까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약은 그런 효과는 있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주장했던 내용이 우리가 섭취한 지방의 3분의 1이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간다.
그럼 3분의 1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칼로리가 높은 데다가 내가 섭취한 지방 음식의 3분의 1이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간다. 그런데 체중 감량 효과가 그럼 드라마틱하고 뛰어났겠느냐.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잘 팔려야죠. 아,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뭐 퇴출되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도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칼로리 커팅제도 약임에도 불구하고. 네, 의약품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네. 탄수화물 섭취를 차단하는 그러한 약이 더 효과적일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성분들이 몇 개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 약 중에서도 그 이제 탄수화물의 흡수를 좀 차단하는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그 기능식품에서도 강낭콩 추출물에 있는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하다면 약으로 승격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냥 기능성 식품 내지는 그냥 건강 보조 식품의 범주에 있는 거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효과가 있더라와 없더라가 이제 팽팽하게 맞섰는데 없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 승격도 안 됐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식품에서 추출을 했고 별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팔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런 과대 포장이 돼서 심지어 가격까지도 일반 의약품보다 비싸거나 그 비슷하게 팔린다면 이거는 약간의 사기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진정한 칼로리 커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네. 일부 몰지각한 귀족들이 많이 먹으면서 먹고 소화시키지 않고 뱉었잖아요. 구토 그게 이제 유발. 아니 구토까지는 아니고 그냥 삼키지 않고 뱉었어요. 아 그래요? 입에서만 입에서만. 산의 진미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게 먹고 칼로리 저것도 커팅이지. 먹고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맛만 보고 삼키질 않고 그냥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안 넘기게 그냥 입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삼키고 나서 칼로리 커팅을 도와주는 그런 건 좀 뭐 이렇게 없다. 아니 그러면 오늘 청취자님께서 굉장히 과학적인 의학적인 걸 총동원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살이 찌는 이유를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많이 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이제 식욕과 포만감의 신호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럼 차치하고 자, 저 곧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 네. 이제 추석 때는 어쨌든 과식하기 마련인데 네. 이날만 내가 마음 편하게 과식하더라도 얘네들이 살이 되지 않게 이걸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심리가 내가 많이 먹어도 커팅제를 같이 먹으니까 살이 안 찔까요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잘못인 거죠. 오히려 차라리 더 커팅제를 안 위험할 수 먹었다면 있네요. 적절하게 먹고 이상 먹으면 살찔 것 같아고 안 먹을 텐데 이거 믿고 많이 먹었다가 나중에 배가 더 나와서 뭐야 이거 효과도 없는 거 괜히 이거 믿다가 몸 망했네 이렇게 될 우를 범할 우려가 더 높다는 거죠. 네. 이건 어때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농담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몸이 망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와 탄수화물이니까 스트레스를 막 머리끝까지 받고 있으면서 달달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네. 기분 좋게 먹으면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찔 수는 있지만 네. 음식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에너지로 쓰이지 않는 한 남겠지 어떻게 살이 안 찔 수 있겠어요.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박용우 원장님은 아, 약간 정말. 굉장히 냉정합니다. 낭선민 씨 네. 너무 지금 실망하신 표정이에요. 굉장히 하고 싶지 않아져서. 그러면 사실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칼로리 커팅제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어보고 한국에 있기 전에 한국에서는 사실 좀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약국에도 더 많이 팔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입산. 수입산이면 네. 훨씬 더 좋겠다. 가는 애들한테 부탁해서도 사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사는 것들이 반응이 좋으면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시중에 이런 스토어나 이런 데서 팔 수 있게끔 수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3알 정도 있고 뭐 2알 정도 있는데 밥 먹은 후 바로 직전에 먹거나 아니면 먹기 직전에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알을 먹고 네. 물을 뭐 한 2잔 마시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부터가 배부르대요. 그렇게 먹게 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계속 혹하게 되는 건지. 저도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이제 학회를 가면 네. 이제 꼭 들리는 곳이 이제 서점하고 그다음에 건강식품점이거든요. 네네. 건강식품점에 가면 다이어트 코너는 벽 한 면을 다 차지합니다. 맞아. 여전히. 맞아. 어느 나라 여전히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이제 늘 뭔가 새로 나온 게 네. 없나를 저는 찾아보거든요. 네. 매번 찾아가서 보니까. 근데 보면 포장만 달리했을 뿐 안에 구성 성분은 늘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별로 크게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신물질이 아직까지 개발됐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들 중에서 이제 제일 약방의 감촉격으로 들어 있는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거든요. 맞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맞아. 캄보지아 이게 추출물. 열대 과일 껍질에서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그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정해 주는 원료들이 있는데 이제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어요. 1등급은 그나마 좀 논문이 조금 나와 있는 것들. 근데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줌이 1등급이고요. 네.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2등급이거든요. 1등급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 싸요. 이거 뭐 하는 역할을 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네. 그 TCA 사이클, ATP를 만들어내는 그 TCA 사이클이 돌아갈 때 네. 탄수화물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남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일부를 이제 지방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사 과정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쪽으로 이제 일부를 빼내는 네.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작용을 하는 효소를 차단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방 축적을 조금 방해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탄수화물만 효율적으로 좀 쓰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내가 섭취한 음식의 탄수화물을 차단하는 효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칼로리 커팅제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히 동물 실험에서는 확인이 됐고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네. 이게 임상에 들어가서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고 효과가 없더라라는 연구 논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으로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겁니다. 네.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그냥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니까 뭐 먹어서 나쁠 건 없지 하고서는 드시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러한 값싼 원료에다가 이제 몇 가지 또 뭐 더 섞어서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고 가격을 일반 전문 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 올려버리면 네. 저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면 좀 어려운 말들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 좀 좋은 거 들어갔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카테킨 들어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카르니틴? 네. 뭐 이런 막 뭐 뒤에 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말 써 있으면 이거 좀 좋은 거 같은데. 어려운 말 써 있고 막 그 원소기호 써 있고 막 그러면 좀 뭐 좋아 과학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느껴지기도 질문도 뭐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을 글리코겐 합성 뭐 이런 막고 있다. 언뜻 들으면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그 근거가 확실한 것처럼 이제 좀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즘 인터넷으로 보면 이제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칼로리 커팅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도 그렇고 이제 CLA라고 하는 공액 리놀레산, 뭐 카테킨, 엘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이 CLA 공액 리놀레산도 기능성을 인정받은 이제 2등급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해주고 뭐 이제 포만감도 조금 일찍 갖게 해주고 이런 효과가 인정이 돼 있고요. 카테킨이라는 건 이제 녹차 추출물이잖아요. 이것도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신진대사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L카르니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인데 얘가 그러니까 그 우리 그러니까 지방산이 이제 연소가 돼서 에너지로 쓰여야 되잖아요. 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쓰게끔 미토콘드리아로 끌고 들어가는 운반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높여주네요. 네, 그러니까 L카르니틴이 충분해야 지방산 대사가 확실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조금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분을 보면
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살이 빠졌다라는 논문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임상시험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생화학적 반응을 교과서에 나오는 이거는 사일렛 접시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 동물 실험 이런 게 합쳐져서 인간에게 투여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믿는 구석은 다이어트 보조 제품이 없다. 이거 좀 믿고 싶다. 네.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도 보면은 저도 지금 비만 치료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네. 보면 이 유행 타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도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 4월, 5월이 되면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여름 준비하셔야죠. 이러면서. 뭐 비키니 입은 늘씬한 여성들 모델을 맞아요. 내세워서 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그다지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내가 뭐 한 돈 10만 원 정도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꿈과 환상을 파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희망을 나도 파는 거군요. 저걸 먹으면 저렇게 비키니 입은 저 여성처럼 날씬해질 네.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는데 음. 안 빠지면 돈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는요. 그러니까 정말 미칠 수가 없는 장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팔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지 너네 제품이 효과가 없어서 내가 안 빠졌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포장만 달리 할 뿐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해마다 이렇게 유행을 타는 겁니다. 그래도 꿈과 희망 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건강기능식품도 뭐 사실 산업인데. 네, 누가 선물하면 네. 그냥 먹어보지만 내 돈 주고 사지 마라. 아. 그러면 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건 다이어트 보조 기능이 있음이라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치료제랑 보조제랑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라는 표현을 하려면 네. 효능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살을 빼야 지금 뭐 당뇨 전 단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절염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살을 빼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살을 빼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 약을 처방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 치료제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사실은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이제 써야 되는데 비만 치료제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이제 약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약들이 이제 그 좀 퇴출이 됐고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은 사실은 좀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고만. 최근 들어서 이제 요즘 이제 좀 그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살 빼는 주사라는 게 있죠. 살 빼는 주사는 옛날에도 지방분해 주사나 있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네. 저도 모르는 지식. 그러니까 이게 그 상품명은 이제 전문의약품인가요? 네,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인데 얘가 사실은 비만 치료, 당뇨 치료제였어요. 네, 당뇨 치료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그러니까 소장에서 분비가 돼서 췌장에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위장 체류 시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게 해주고 포만감도 주고 이런 효과를 내는 이제 인크레틴 호르몬에 관여하는 약물들이 당뇨 치료제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 살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판이 됐습니다. 네. 주사제예요? 주사제입니다. 그 병원 가야 맞는? 아니요. 본인이 매일 자기 피하 주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슐린도 본인이 혼자 맞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주사제를 받아와서 매일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포만감을 좀 주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이제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 능력을 개선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좀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미 당뇨 전 단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아니 아프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혹하면 가서 조금 도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이 주사를 찾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비만 치료 30년의 박영희 교수님. 네. 먹는 양은 그만큼만 하다는데 네. 그래도 뭐 초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까지도 필요하죠.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이 비만 치료제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이제 혈압이 120에 80이 잘 유지되다가 이제 올해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160에 100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혈압이 올라갔네. 네.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주고 약 하나로 안 떨어지면 용량을 높이거나 또 다른 약을 병행하거나 결국은 120에 80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근데 내가 70kg를 잘 유지하던 몸이 갑자기 90kg가 됐단 말이죠. 70kg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약의 도움 없이 비약물 요법만 가지고 70kg로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네. 겨우겨우 70kg로 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관리가 소홀하면 다시 90kg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혈압 치료제처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을 먹으면 70kg까지 떨어지고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70kg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네. 진정한 비만 치료제가 되겠죠. 물론 그것도 뭐 비만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을 약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고 우리가 예전에 고혈압 약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는 고혈압 환자에게 뭐 이뇨제 처방해보고 잘 안 떨어지면 베타 차단제도 처방해보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좀 더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조금 더 살을 좀 빼보시고 이제 이렇게 비약물 요법 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네. 지금 비만 치료가 아직까지는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이 주는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 보니 비약물 치료에 좀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우리가 네. 폐렴이나 뭐 결핵처럼 약을 뭐 6개월 먹고서는 완치할 수 있고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군요. 보면 막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지만 제일 먼저 보면 무슨 뭐 외국에서 보면 전신 성형을 했다더라 뭐 누가 뭐 다이어트 해다가 안 돼가지고 뭐 위절제술을 했다더라 뭐 이러면서 그런 완전 진짜 다이내믹하게 바뀐 모습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좀 혹하잖아요. 그 예전에 달리돌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었는데 한창 그분이 위절제술을 하고 나서 거의 성인 사람 하나가 빠져나갔다 이러면서 굉장히 회자가 됐었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술이나 이런 시술들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네, 있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이런 거 가능한 거예요? 네. 뚱뚱한 사람들은 위가 큰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위에다 풍선을 넣기도 하고 위 이제 그 위 입구에다가 밴드를 걸어가지고서는 좁게도 하고 떼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게 살이 지속적으로 찌고 있다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열이 계속 오르거나 설사가 생기면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왜 그런지 찾아보잖아요. 네. 체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고 포만감이 둔감해져 가지고 쉴 수 없이 먹어야 되고 이래서 살이 찌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뭐 위를 좀 묶어놓거나 아니면 잘라내면 좀 덜 먹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케이스 중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위 풍선을 집어넣는 시술을 처음 이제 도입해서 해봤었는데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풍선을 집어넣었는데도 살이 안 빠져서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600cc짜리 실리콘 공을 집어넣어가지고 틈이 없는데도 그냥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초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온갖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그런 분들은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위절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건강보험도 앞으로 적용시킬 예정이라서. 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다른 질병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할 위험이라든지 네. 질병에 걸릴 위험, 그다음에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조금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런 시술을 받는 것이 더 득이 클 거라고 판단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좀 살쪘다고 그래서 위에 풍선 넣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조절할 그러니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내 몸의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식욕, 그다음에 둔감해진 포만감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러한 시술의 도움으로 좀 도움을 받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아. 근데 아니면- 이걸로 해결하겠다 그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니, 맞아요. 저 몰라서 그러는데 풍선을 그럼 넣었다가 뺄 수도 있는 건가요? 빼야 됩니다. 아, 빼야 나중에 빼는 돼요? 거예요? 네. 아. 안 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그 풍선을 600cc로 부풀려놨다가 300cc로 줄일 수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풍선이 아니고 음. 위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 같은 거요? 밴드를 조금 더 조였다가 조금 음. 느슨하게 했다가 바깥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위풍선 같은 경우는 일단 집어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계속 위산의 공격을 받고 이제 이러니까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사이즈가 줄게 되는데 얘가 자칫 이제 뭐 그렇게 구멍이 났거나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얘가 쪼그러들면 네. 얘네들이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다가 탁 막히면 이제 이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장폐색이 오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아. 저희가 빼냅니다.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유지를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왜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뭐 한 10kg 정도를 뺐는데 11kg에서 완전 깔딱깔딱하고 안 넘어간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조제나 치료제나 이런 효과를 조금 얻기 위해서 받다가도 요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섣불리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결국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내 몸에 망가진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네. 내가 요즘 식탐이 많고 음식이 자꾸 땡기고 밤늦게도 배고프고 그거를 이런 칼로리 커팅제나 아니면 뭐 식욕 억제제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얘네들을 안 먹는 순간부터는 그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배가 안 고픈 몸을 네.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적절하게 먹으면 알아서 포만감이 와서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몸이 돼야 되는데 네.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 몸이 야금야금 망가지면서 분명히 나는 그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음식이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수저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이건 병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거를 내 몸을 회복시키지 않고 나는 식탐이 많으니 이런 칼로리 커팅제의 도움을 받을래.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남정민 씨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저는- 체중 한번 쭉 빼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굉장히 청정지역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청정한데 그런 분들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지지난 맘먹으면 잘하실 것 같은데. 지지난주부터 계속 네. 저 우리 작가님이 계속 박용훈 원장님이 권해주신 그 12시간 공복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다이어트라고 굶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정 시간 배분을 해서 밸런스 맞춰가는 거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해봐야지. 아니 이런 생각 내가 살짝 들긴 해서. 이제 네. 제가 하는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는 4주 프로그램을 음. 하는데 첫 주에는 이제 좀 많이 절식을 시키거든요. 일부러. 네. 그런데 첫 주에 그렇게 절식을 시키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결과를 보면 저는 이제 10명 단위로 묶어서 이제 그 그룹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평소 먹던 거에 반도 못 미치게 먹게 했는데 일주일 후에 나온 결과를 보면 많게는 한 5kg 빠진 사람부터 전혀 체중이 꿈쩍도 안 한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체중이 움직이지 않은 사람에게 뭘 드셨길래 이래요라고 얘기하면 억울해요.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했지 먹은 게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도 체중이 한 뭐 0.5kg, 1kg도 채 안 빠졌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캐 물어보면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요요 때문에 몸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적게 들어오면 바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니까
일주일 동안 적게 먹었는데도 체중 감량 폭이 적은 겁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뀌었군요. 네. 그런데 아. 잘 빠진 사람들은 저 이번에 처음 해봐요. 아. 이런 분들이 잘 빠져요.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건 이 프로그램은. 우리 그러면 지금 뭐 일단 그러면 아까 전에 요요로 한번 맛봤었던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안 빠지는 체중으로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거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칼로리 커팅제가 이렇게 남용되는 지금 현실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그렇군요. 요요의 반복으로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테니까요. 두 분 의사 선생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이런 거 위의 문제입니까? 뇌의 문제입니까? 계속 배가 고프고. 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뇌이기 때문에 뇌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위하고 뇌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는 찾는데 뇌는 배고프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커뮤니케이션은 뇌와 지방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장애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지방 조직도 네. 뇌에다가 신호를 주거든요. 아,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다라는 신호를 주거든요. 충분하다,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뇌는 또 못 알아듣나. 그걸 봐요.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어.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비만이라는 게 우리 몸이 지방이 넘쳐나는데 뇌가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의 회복력이라는 결국은 그러니까요. 위 또 지방 뇌가 따로 놀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주는 게 계속 제가 조절 기능 이상을 다이어트라고 볼수 강조하는 있네요. 이유가 음. 그런 게 소통이 안 돼서 몸이 망가진 거거든요. 자,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의 역할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분으로 비축해 뒀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얘네들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예전처럼 굶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못 견디고 맞아요. 냉장고 문 열고 찾아 먹었으니까 지방 조직이 쓰일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서 끄집어 쓰는 대사가 이게 이제 그 마비가 오고 퇴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자, 오늘의 토크도 좀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건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뭐 남정민 씨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 라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제 지방 조직이 전투력이 좀 약할 것 같아서 보충 좀 해줬기로서니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방 조직은 자기네들이 희생해야 되는데 너무 희생을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너무 아꼈군요. 자, 건강 다이어트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박영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이런 칼로리 커팅제의 남용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살이 찌는 것은 내 몸이 뭔가 이상이 있는 신호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런 좀 불확실한 어떤 보조제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 생활 습관을 점검해서 요즘 잠이 좀 부족했나? 요즘 뭐가 좀 스트레스가 많았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다시 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이러한 전공법을 택하는 것을 다시 네.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남정민 씨도 오늘 뭐 혹시 또 다이어트에 돌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네. 예, 꼭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 지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아주 그렇죠? 그냥 두 분 얘기 들으면 멘트가 꿀이고 올리고 당이고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영우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남정민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